2019년 3월 알츠하이머를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던 전두환 씨. 마침내 광주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언사들을 쏟아낸 혐의였습니다. 의원님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왜 이래? 광주 시민들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그런데 법정에 계속 세우길 바랐던 시민들 눈앞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이후 피고인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방어권 보장과 재판에 지장이 없다. 재판장은 불출석 재판을 허가했습니다.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하고 사대해서 모른다, 난. 그 사이 피고인은 이런 궤변까지 쏟아내며 골프장과 고급 식당에서 목격됐습니다. 얼마 뒤 법정에 설 의무를 면해줬던 재판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을 나갔고 재판은 더더욱 지연됐습니다. 법정에 빠짐없이 세우고 면전에서 잘못을 신문하며 묻혔던 진실을 따져 그의 입을 열 수 있었던 기회. 그 기회의 역사적 무게를 희석해버렸다는 비판을 받는 전직 판사는 제1야당 대표가 되었고 오늘 광주 정신을 말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보안사령관이자 1980년 광주에서 민간인 사살을 자행한 박준병 씨가 아직도 훈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에 물었더니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황당한 답을 내놨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미국 CIA에 계엄 정당화 올해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담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는 결국 무산된 채 46번째 5.18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정신을 헌법 위에 당당히 새겨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1980년 광주 시민들처럼 2024년 대한민국의 무장계엄군을 맨손으로 막아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섰던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의 정신이 12.3 계엄 때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 국민들도 무장한 계엄군들을 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특히 최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은 개헌안이 좌절된 것과 관련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어 5.18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도 빠짐없이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이날 새로 개관한 옛 전남도청을 둘러본 뒤 당시 가두 방송을 했던 박영순 씨를 만나 위로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46년 동안을 살아왔는데 지금도 저에 대한 끊임없인 모함이나 애곡된 또 5.18에 애곡된 그런 것을 내가 12월 3일 이 방송 따라 똑같이 했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 사망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명숙 열사의 묘비 앞에선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고 유해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참모진들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하늘색 리본을 달았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열린 옛 전남도청은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섰던 최후의 항쟁지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다 복원돼 오늘 다시 공개됐습니다. 총탄 자국부터 문구 하나까지
당시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재현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총탄 흔적이 건물 외벽과 내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서묵과에 마련됐던 학상과 의자, 잿더리 하나까지 당시 사진과 영상에 남은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피의자 글씨체 또한 그때 당시의 글씨체를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보면 되고, 도청 본관 등 복원된 6개 건물에서는 계엄군에 저항했던 흔적을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흔적만으로도 당시 슬픔과 분노, 비장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군인들이 총기를 거눴을 때 시민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었는지 정말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이 무섭습니다. 1980년 5월 27일 항쟁 마지막 날 옛 전남도청에서는 시민군 14명이 숨졌습니다. 복원된 현장에는 소설 소년이 온다 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희생자가 발견된 곳에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시민들은 5월 영령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상황들이 약간 저한테 와닿으면서 이게 힘들게 지켜낸 민주주의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옛 전남도청을 한국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가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곳 전남도청을 세계 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복원 공사를 마친 옛 전남도청은 3년 만에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JTBC 종진명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왜 왔냐, 물러가라는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걸 왜 반대했냐는 항의도 컸습니다. 장 대표는 가슴에 달았던 기념식 비표를 떼버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개헌 무산에 사과하면서 현재 진행형인 내란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다 거센 반발에 직면했었던 장동혁 대표. 장동혁 물러가! 장동혁 물러가! 오늘 5.18 기념식장을 들어서면서도 유튜버와 시민들의 고성이 나왔습니다. 개헌 무산된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행사에선 대통령 기념사에 홀로 박수를 치지 않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때도 차렷 자세를 고수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이자 진정한 5.18 정신이라며 보이콧 배경을 설명했는데, 현장에선 5.18 전문 수록 개헌안을 당론으로 반대한 장 대표에게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여기 앉을 좌석이 아닌데 뭐대로 왔냐고, 뭔 낯으로 왔냐고 그랬어요. 제대로 된 개헌을 해서 그 헌법 전문을 통과하겠대요. 그렇게 말을 해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가슴팍에 기념식 비표를 떼어내기도 했습니다. 5.18 헌법 수록 관련해가지고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경찰에 둘러싸여 5.18 기념식장을 빠져나온 장동혁 대표는 곧장 광주를 떠나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최근 현장 행보를 늘려온 장 대표지만 오늘은 선거 전략을 구상한다며 별도 일정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개헌이 무산된 것에 사과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윤호개인을 외치는 내란당의 내란, 광주 민주 영령들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빌고 왔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5.18 민간인 학살의 주범 전두환과 노태우의 뒤를 이은 보안사령관이 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준병 전 육군 24단장입니다. 민간인을 학살한 걸 자랑하고 치적으로 삼았던 박 전 사단장의 훈장이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걸로 취재됐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두환의 육사 1년 후배인 박준병 전 육군 24단장의 이력을 기록한 자력표입니다. 1982년 국가안전부장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보국훈장 국선장을 받았습니다. 박준병이 훈장을 받기 직전 스스로 국방부에 제출한 광주 충정작전 상보 문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인 1980년 5월 22일 민간인이 모여있던 광주 통합병원에 직속인 24단 62연대 2대대를 투입해 3명을 사살했다고 적었습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전차를 투입한 그림을 그려놓고 시가지 전투에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가장 의의 있는 전투라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문건엔 24단이 통합병원뿐 아니라 다른 작전에도 적극 가담해 민간인을 학살한 사실이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5월 22일부터 애국봉쇄작전 과정에서 24단이 주로 사살작전을 전개했고 많은 민간인들 애국봉쇄작전 과정에서의 희생은 24단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이렇게 민간인 사살을 자행한 박준병의 훈장이 아직도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박준병이 12.12 등에 관여해 받은 충무 무공 훈장은 취소했지만 국가안전보장 공로로 받은 이 훈장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박준병은 전두환에 의해 명예대장으로 진급한 뒤 전역하고 3선 국회의원으로 영화를 누렸고 사망한 뒤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박준병의 훈장을 마땅히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방부는 보국 훈장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군대 안에 당시 서훈 근거가 남아있을 것이고 만약 없어졌다 하더라도 당시 행정만으로도 취소할 이유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준병은 5.18 직후 육군 인사를 총책임지는 인사참모부장이 됐고 이듬해엔 전두환, 노태우의 뒤를 이어 보안사령관을 맡았습니다. 그 사이 2개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12.12 등 공로로 1980년에 받은 충무 무공 훈장은 취소됐지만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1982년에 받은 보국 훈장 국선장은 남아있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박준병에게 무슨 공적이 있었는지 확실치 않아 서훈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박준병이 전두환 신군부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주된 국가안전보장 공적은 24단장으로 행한 5.18 민간인 학살과 보안사령관으로 추진한 녹화 사업으로 수많은 대학생들이 강제징집을 당했고 일부는 또 의문사하셨습니다. 반인권적 행위 그리고 국가폭력 행위를 애곡하고 조작하는 그 결과로서 국가안전보장 수상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녹화 사업은 대학생들 머리에 든 빨간물을 파란물로 바꾼다는 뜻으로 군사 독재에 반대하면 친북 용공으로 몰아 강제로 입대시키거나 잡아 가두고 고문한 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상훈법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훈장 공적조서가 영구 보존되기 때문에 국방부와 보안사 양쪽에 서훈 근거가 남아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이를 찾아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박준병의 서훈 취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전히 역사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고요. 대통령 서훈 같은 거, 훈장 같은 것들은 반드시 취소돼야 역사가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JTBC 유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방부가 방치한 건 또 있습니다. 5.18 당시 민간인을 공격한 변길남 삼공수 대대장에게 주어진 참모총장의 표창입니다. 이걸 그대로 뒀다가 JTBC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급하게 취소했습니다. 올해 손 놓은 사이 변 씨는 김일성이 광주 철수를 지시했다는 북한 개입설을 끈질기게 주장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았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내가 그 사진을 봤어. 창가에 앉아가지고 안 먹던 술 한 잔 먹고 담배를 피면서 자기가 한탄을 하는 거야. 5.18 광주에서 실패해가지고 자기가 철수를 하라고. 사진만 보고도 김일성의 심정까지 알았다는 이 사람. 5.18 당시 진압군이었던 삼공수 여단의 대대장 변길남 씨입니다. 김일성이가 지시가 있어서 5.18에 공격해왔던 사람들이 시체를 끌고 가고 남겨놓고 가서 다 해가서 5.18 때 그 5월 20 며칠 날 철수하라 해서 이미 수많은 증거와 진술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5.18 북한 개입설을 너무 자신 있게 설명하자 듣던 사람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김일성이가 담배 피면서 그래 한 말이 뭐 기록이 있습니까? 그 사진을 봤어. 그러나 변 씨는 1995년 검찰 조사 당시엔 김일성이나 북한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18로 군과 국민의 갈등이 지속된 것이 안타깝다면서 자신은 상명하복했을 뿐이라고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2019년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이런 변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변 씨는 5.18 직후 광주 탄압 공로로 참모총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표창을 받았던 분들이 자기의 어떤 행위에 대한 정당성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왜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돼야 되고. JTBC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을 통해 표창의 적절성에 대해 묻자 국방부는 뒤늦게 심의를 거쳐 표창을 취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인 오늘 스타벅스는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5월 18일 날짜 옆에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계엄군의 탱크 투입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스타벅스는 곧바로 행사를 취소하고 사과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벅스가 오늘 오전 홈페이지에 올린 텀블러 기획전 게시글입니다. 5월 18일을 탱크데이라고 가리키는 표현을 쓰며 대용량 텀블러를 판촉하는 내용인데 게시글이 올라온 직후 곧바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계엄군의 탱크 투입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선 왜 굳이 오늘 이런 행사를 하느냐는 질문부터 텀블러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댓글이 줄이었습니다. 행사 페이지에 등장한 책상의 탁이란 표현도 논란이 됐습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치안본부 관계자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발표 내용을 떠올리게 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스타벅스는 해당 문구를 삭제한 뒤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텀블러 시리즈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스타벅스는 사과문을 통해 행사 시점이 5.18과 겹치면서 광주 시민들과 고객들의 정서를 다 헤아리지 못한 마케팅이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12.3 내란 직후 대통령실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정원도 내란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미국 CIA에 전달했습니다. 정부가 총동원돼 내란의 대외 공보에 힘쓴 겁니다. 종합특검은 이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보고 조태용 당시 원장뿐 아니라 홍장원 1차장까지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조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내란에 관여했는지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에 국정원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계자 4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바로 이 과정에서 12.3 계엄 직후 국정원이 카운터파트인 미국 정보기관 CIA에 계엄 옹호 메시지를 전달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계엄 직후 국가안보실이 외교부를 움직여 트럼프 당선인과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달한 걸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철학을 지지한다는 메시지엔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종북 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한다. 계엄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 폴리티컬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정원이 전달한 메시지도 이와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당시 국가안보실 직원은 김태효 당시 안보실 1차장이 이 같은 내용을 불러줬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를 통한 공식 외교라인, 국정원 정보라인까지 총동원해 미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겁니다. 최근 법원도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검은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처럼 국정원을 통한 메시지 전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조혜원입니다. 홍장